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오늘 코스피 장중 3,000선을 깨고 내려가 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지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주식 스승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위원님한테 잘 혼났습니다. 이랬더니 혼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난다는 게 기분 나쁘게 혼난다는 게 아니라 늘 도하나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급한 분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타일러 주시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럼요. 좋은 의미로 혼나는 거지. 이렇게 잘 혼나고 있는 와중에 위원님이 오실 때 좀 시장이 좋았어야 됐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흘 내내 하락세를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미 있는 3,000선까지 또 깨고 내려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오늘 이번 한 주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시장은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로 위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자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분명히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하죠.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변동성이라면 위로 갈 수 있는 것도 변동성이고 아래로 갈 수 있는 것도 변동성인데 주식시장이 1년에 250일이 열리죠. 네. 250일인가요? 220일인가요? 그 정도. 네. 5일 하니까 네.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 상승하는 날 뉴스가 더 크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하락하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쉬워요.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요. 아니, 확률이 어느 쪽으로 편차가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걸면 돈을 벌어요. 네. 시장은 참 집단지성이 발휘합니다. 어떠한 통계로도 돈을 못 벌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정말요? 쉽게 어떡해요? 얘기해서 오르는 날과 내리는 날이 거의 똑같습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보면요. 네. 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오르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세장입니다. 이게 특별히 평균치를 넘어서 쭉 진행되는 이런 장을 가지고 상승하는 날이 많은 건 특별한 경우예요. 네. 특별한 경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상승하는 날이 많은 장을 강세장, 하락하는 장은요. 네. 하락하는 날이 당연히 많습니다. 횡보하는 장은 어떨까요? 횡보하는 장이요? 네, 그냥 매일 똑같은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장. 그 코스피가 한참 이렇게 상승장이 오기 전에 박스피라는 운명이 있었잖아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 그것도 비슷했나요? 당연히 비슷하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길게 보면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이 거의 동률로 나오는데 올해처럼 특별히 상승하는 날이 많은 이런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하고요. 네. 3월 달이나 이제 금융위기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장을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쉽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시장의 위치를 보고 우리는
강세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추세로 얘기를 합니다. 추세요? 그래서 어떤 마디를 긋지 않고 보통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지금 주봉을 보면은 여전히 전혀 안 깨졌어요. 10주선도 안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강세장인가요? 약세장인가요? 횡보장인가요? 저 차트만 보면 강세장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강세장입니다.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런 강세장이 언제 바뀔까? 추세가 꺾일까? 약세장으로 넘어갈까? 네. 이게 관심이죠. 그렇죠. 근데 그럴라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바로 약세로 가지는 않아요, 강세장이. 그렇죠. 그러면 약세저로 갈 만한 트리거가 있는지를 잡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일봉에서 21선을 깨는 거를 네. 1순위로 봅니다. 그게 오늘 깨졌어요. 종가로. 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시장을 자꾸 맞추려하지 마세요. 시장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 그러죠. 자, 지금까지는 어제까지 좀 까리했지만 문제 없었어요. 네. 오늘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뭘 해야 될까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현금을 확보해 놨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장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10주봉도 안 깨진 상승장이 진행 중인데 일봉으로 보니까 우리가 1차 선으로 잡았던 21선을 두텁게 깼어요. 두텁게 깬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텁게 깼기 때문에 일단 뭔지 모르지만 좀 이따가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시장에 내가 모르는 뭔가 불확실성이 있나 보다. 이럴 땐 좀 일단 화재 사이렌이 났으니까 네. 빨리 출입구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가까운 데 있어야겠죠. 네, 저 안에 들어가갖고 저 출입구에서 멀리 있으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화재 경보가 났으니까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네. 근데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머리를 내밀고 쭈삣쭈삣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될지는 잠시 후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과속을 했다는 얘기를 계속 했죠. 네. 11월 달에 14.3% 올랐어요. 12월 달에 10.89% 올랐어요. 1월 달도 이번 주에 잃었는데 13.67% 오르다가 3.58로 10%를 잃었어요. 맨 꼭대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를 제가 나올 때마다 했죠. 그렇죠. 이 상태가 굉장히 이상한 상태다. 이례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조만간 균형을 잡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좀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쉬어가야 돼요. 이제 미국발에서 촉발된 재정 부양책이나 네. 백신이나 이런 기대감은 다 반영돼서 경기가 과연 살아나는지 숫자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사분기 실적은 잘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기대치에 못 미쳐요. 올해 성장률을 봐도 우리가 OECD에서 자꾸 평가하는 게 오히려 조금씩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백신 나오면 당장 경제가 재개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꾸 확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경제 재개가 늦춰져요. 우리 봉쇄도 오늘 결정이 났나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네. 그거 연장해야 되느냐, 여기서 풀어야 되느냐 말이 많죠. 자꾸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경제 활동이 늦어진다는 거고 이게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날 일이 오늘 나왔고 그런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뭔지 모르지만 시장이 사이렌이 울렸네. 일단 현금을 한 20% 빼놓는 겁니다. 그러놓고 다음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불꽃이 올라오면 더 빼야 돼요. 그거 기계적으로 빼야 됩니다.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시장은 또 이런 국면이 지나야 또 안정적인 국면에서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봤듯이 폭발적인 또 성장 구간이 나옵니다. 수익은 그때 내는 거고 지금은
조심하고 워치아웃하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경보음이 한 번은 울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속에서 변동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말에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네요. 폭락장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폭락장이라고 이야기하긴 아직은 이름감이 있지만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장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까 포트폴리오상 좀 현금화를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 못한 분들은 좀 속수무책일 것 같거든요. 장이 끝났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방법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금요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슈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 투데이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3% 폭락하면서 17일 만에 3,000선 붕괴가 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조정 이유들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개별 이슈네요. SK와 LG 계속해서 배터리 소송을 진행 중이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조정의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보자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신 접종 지연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몇 단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이슈는 그런데 국외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장을 촉발시킨 건 원인이 명확합니다. 네.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촉발된 게인스탑이라는 업체 이번 한 주 내내 회자됐으니까 들어보셨죠? 네. 게인스탑이라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였더라고요. 시장이 아주 주식시장은 복잡계입니다.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딱 두 부류, 매수와 매도 두 가지 같지만 이 너머를 보면 이 매수와 매도 편에선 동종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국내 시장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 오래 있으면서 느껴본 바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뭘 만들기는 어렵고 그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의 의견이 룰이 돼서 그 사람 의견이 반영돼서 보통 집행이 되는데 최근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 중에 하나가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융과 실물이 벌어진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월가입니다. 월가요? 월가의 끝없는 탐욕이 실물을 아주 우습고 왜소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요, 금융은 실물을 서포트한다 해서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도록 자금 조달을 하는 게 금융인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은행에서 그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여신 심사를 통해서 기업한테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걸 요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간접금융을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꿈이나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가 그럼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한테 직접 설명하고 직접 조달을 받아라 해서 만든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주식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주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을 자본금화해서 이걸 주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하게 만드는 게 주식시장이었는데 이걸 중개하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 뭐 돈벌이가 없나 하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매수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매도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매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파생으로 해서 만든 파생 시장을 만듭니다. 이게 네. 선물 옵션 시장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명분은 이렇습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니까 폭락할 것 같은데 큰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한꺼번에 팔지 못하니 이걸 피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만들어줘라.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지의 수단으로 선물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잘 놀았는데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끝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또 주식을 그냥 냅두지 않고 네. 이걸 유동화시켜갖고 또 자금을 만들어요. 이걸 프라이머리 마켓이라 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이요? 프라이머리 마켓을 만들어서 이걸 또 유통을 시켜서 돈을 만들어요. 네. 이게 끝없이 퍼져가는 게 결국 파생 시장이고 급기야 공매도까지 만듭니다. 아, 공매도, 네. 이건 굉장히 넌센스인 게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사실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그 개념이 가장 헷갈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월가의 무조건적인 탐욕입니다. 어. 공매도에 무슨 순기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무조건 그쪽의 이해관계자의 관계자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공매도는 백해무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자본 조달이 목적이에요. 주식시장의 본연의 목적은 사업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해서 만든 게 주식시장인데 이 주식시장을 초기에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그맣게 운용을 됐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 거래할 거리를 만들고 이걸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면 일반 투자자가 몰라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거 보면 통신비 복잡하죠. 일반 사람들 통신 유통시장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유통회사와 핸드폰 파는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몰라야 되는 소비자가 몰라야 됩니다. 금융이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알면 다치게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느냐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무슨 금융공학이다. 그래서 무슨 뭐 마치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주식은 간단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모아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사업자에서 부가가치를 내서 사회에 돌려주면 되는데 공매도라는 아주 고약한 걸 만들어 놓고 사업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도 그거 혼났고요. 네. 국내의 셀트리온도 자본 조달이 힘들 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이거는 사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공매도를 주로 하는 헤지 펀드를 네. 개인들이 모아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타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SNS를 통해서 공매도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발행 주식 이상으로 공매도를 때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매도를 발행 주식 이상으로 때리면 어떠한 기업이든지 유상증자 100% 이상한 효과가 납니다. 없는 주식을 계속 파는데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판 나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겟팅 잡아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17불 하던 게 300불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헤지 펀드가 파산이 났습니다. 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어요. 로빈후드라는 그 증권 거래 어플리케이션이 네.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매수 버튼을. 매수 버튼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그 웃긴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장에 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하면서 버튼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 정글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는데 네.
그게 뭐 벌레를 떨어뜨려서 원숭이의 등 위에 앉으니까 긁다가 과일을 떨어뜨려서 돌멩이 굴려서 과일을 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화산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나비 효과죠. 그래서 이게 뭐 대기를 바꿔갖고 밸류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이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비짓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증선회의에서 나서도 실상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파급될지 찻잔송의 미풍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지금은 모든 그 전략 자금 자산 구성의 그 알고리즘이 패시브로 같은 구조로 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가 나와서 변동성이 생기면 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거는 나왔어요. 왜 제가 지금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금을 일단 빼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이게 그냥 미풍으로 끝날지 태풍이 될지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린데 만약에 헤지펀드 파산이 1차로 안 끝나고 2008년 서브프라임처럼 봤더니 서브프라임이 있었어. 거기도 다쳤대. 거기도 청산이야. 최근에 어제 베트남이 전 종목 하한가 갔죠. 거기 맞습니다. 7%인데 네네. 베트남 증시 전 종목 하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본국 송환할수 이머징 시장의 환율이 딱 급등합니다. 그거는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딘가 파산이 나서 청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네.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좀 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종목, 업종, 섹터 다 좋은데 이럴 때는 시황을 봐야 돼요. 탑다운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주말 계속 예의주시하겠고 주식 불패방 방송으로 제일 먼저 전하겠지만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좀 긴장하면서 무사히 지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또 한 번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국내 증시에도 많은 교훈을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혼자서 너무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 내일 오후 1시죠. 저희 위원님께서 또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슈에 비해서는 좀 좁은 이슈긴 한데요. SK랑 LG가 배터리 소송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만해라 네.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했다 아이가. 그만해라. 네, 많이 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싸움을 멈출까요, 위원님?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이 있을까 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싸우는 사람은 못 멈춰요. 말려주면 그걸 핑계로 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큰 시황을 얘기하다가 또 우리 지난주만 해도 앞으로 성장주는 뭐 어떻고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뭐 배터리는 어떻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갑자기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그런 게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지난주까지 자동차는 어떻고 뭐 배터리 시간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소비재가 좋을 수도 있어요. 폭발적 성장, 보복 소비. 그러다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불나면요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싸우는 것도 멈추고. 네. 근데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없어졌나요? 배터리 회사의 성장이나 네. 투자나 증설이나 이런 게 없어지나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죠. 아니 안 없어져요. 이거 뭐 화재 경보 해서 지금 초긴장인데 네. 이게 싹 지나가면 다시 똑같이 네. 하던 일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때 저 배터리 어떻게 됐다고 또 이렇게 꺼내올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지금 애플카가 어떻게 됐다고? 한다고 만다고? 애리조나하고 조지아에서 뭐 어떻게 지금 증설을 한다고? 글로비스는 어떻게 거기 뭐 배 띄웠대? 이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재는 화재고 아직 불난 거 아니에요. 화재 경보만 났는데 화재가 나는지는 살펴보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SK와 LG의 소송권은 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9년도에 네. LG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력하고 기술을 빼간 것 같아. 베꼈구나. 보니까 똑같아. 이거 합리적 의심이다. 심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송 안 걸고 네. 미국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ITC라고 국제무역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소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당사의 기술과 인력을 편취해서 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조지아의 그때 SK 이노베이션이 네. 이제 막 3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막 조지아에다가 부지 매입하고 공장 설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봐야 약발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미국에다 소송을 건 거예요. 좀 큰 형님네 가서 네. 그랬더니 이제 이노베이션도 야, 뭔 소리냐고 이제 맞소송을 했는데 이노베이션 소송은 이제 다 각하가 됐고 LG 화학건은 이제 승패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꾸 미국에서 판결을 미뤄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자꾸 미루는 이유는 누구 한쪽 편을 손을 들어주면 안 돼서 그런가요? 이렇지 않을까요? 미국은 제일 그 초미의 관심사가 고용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사업은 어느 나라나 욕심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 메이커가 6개밖에 없어요. 글로벌 10으로. 네. 우리나라에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CATL, 그다음에 파나소닉, BYD 이렇게 6개 회사가 중국계 2개, 우리나라 3개, 일본계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그냥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꾸 미국에 와서 지금 전부 공장 짓고 여기서 생산하라 이러는데 말을 잘 안 듣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우리는 미국 가서 사업할 거야 하고 이제 했으니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나가야 되니까. 3조 지금 집행하기로 하고 고용 창출도 어마어마해요. 2,6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좋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소송을 하갖고 싸우니 어떻겠습니까? 그만 싸워 이렇게 하고 그만 싸워 싶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결국은 이제 비용인데 결국 합의금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네. 합의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 10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합의가 될지 아니면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다음 달 10일 날 판결 또 안 할지도 몰라요. 네.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 비용이 양사 공이 수천억씩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만만치 않던데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이런 거 하나 붙으면 로펌은 아주 신납니다. 그렇죠. 이거 밥벌이에요. 그렇지만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쟁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막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도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발목 잡혀서 앞에 못 나가는 게 국가적으로도 좀 손실이고요. 좀 양사가 잘 합의돼서 좀 좋은 결과로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미국이 자꾸만 이 소송을 연기하는지 판결을 연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도 알고서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엔 차이가 있으니까 이 이슈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글로벌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아시아 시장 오늘 전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알람이 울린 건 울린 거고 알람이 꺼졌을 때를 대비해서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업종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박앤세일 기간이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게서 하겠지만 근데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뭘 봐야 될까요? 이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이 타이틀인데
전업종이 하락했으니까 움직이는 업종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전업종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이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그 패닉셀러 이제 우려되는 게 국내 시장으로도 보면은 이제 신용이 계속 늘어나서 신용이 정말 많아요.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가면은 이게 아까 나비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신용이 만약에 이제 작동을 하면 신용이 21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자본의 몇 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더 이상 신용을 줄 수가 없어요. 증권사들이 다 신용을 지금 닫아놓은 증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되면 이 신용이 줄어야 돼요. 그게 다음에 나아가기 위한 그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호시탐탐 신용을 좀 회수를 했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러고 싶은데 이게 트리거가 되면 이번 주에 하락이 제법 깊어서 저 꼭대기에서 한 140% 플러스한 그런 계좌는 굉장히 지금 또 그 신용 잔고 유지 비율이 불안한 위치까지 왔어요. 근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충격받으면 신용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신용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좀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에 대해서. 네. 두 번째로는 업종은 똑같습니다. 지금 올해를 지배하는 거는 작년에 성장주가 갔다가 하반기에 이제 가치주가 가서 성장과 가치를 갖고 싸웠죠. 네. 지금이 다시 싸울 시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갈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많아요. 처음엔 성장 갔어요. 그 다음엔 싸달해서 가치 갔어요. 어디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자꾸 맞추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투자자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 네. 자기가 자신 있는 섹터를 공략하면 됩니다. 뭐 가치가 됐든 뭐가 네, 됐든 네. 바텀업이 됐든지 탑다운이 됐든지 둘 중에 확실하게 자기가 믿는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좋아 보여. 근데 왜 그거를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남한테 설명을 못하면 안 됩니다. 뚜렷하게 성장이면 성장, 가치면 가치. 이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끄덕거릴 만큼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한 섹터라면 지금은 저도 오늘 쭉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요?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네. 참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사야 되는데.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들을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위원님? 근데 예?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싸게 내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땐 사면 안 될까요? 아니, 불날지 안 날지 모른다잖아. 아직 너무 급해서. 네. 하긴 하고 그래서 모르니까 20% 현금화 해놨죠. 이게 지금 오늘 대응이에요. 네. 여기서 100% 현금화 해놨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3월 달에 100% 현금화 한 사람 언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갔을까요? 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긍정론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난 이럴 줄 알고 다 현금화 시켰어. 이런 거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현금화 시켰다는 거는 주식이 불확실하고 믿지 못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단타 쳐서 매일매일 현금화 시키는 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보면 올 연말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여기서 100%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내일은 안 불안할까요? 모레는 안 불안할까요? 그렇죠. 계속 불안하죠. 언제 안심이 들까요? 21선 올라와서 안심이 되겠죠. 네.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남한테 현혹할 말이 많아요. 인터넷 토론방 가면은 아주 그냥 저는 오늘 무용담사가 이랬어요. 네. 난 이럴 줄 알고 다 100% 현금화했어.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닙니다. 전략가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할 일은 오늘 20% 수준 빼놓는 게 적절한 전략이고요. 다음 주에 가서 필요하면 또 추가 대응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네. all or nothing 뭐든지 네. 전부 아니면 전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쏠림을 유발하고 이런 게 나비 효과로 이어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뚝심 있게 포지션을 갖고 가면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50% 이상 주식을 비우는 건 사실 전략이 아닙니다. 3월 달에도 결국은 버틴 사람이 이겼어요. 그렇죠. 3월 달 다 팔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1,800 이상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오히려 숏을 쳤거나.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네.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제 사고 싶은 종목을 싸게 살 기회가 왔어요. 그 섹터와 종목은 여전히 성장이면 성장, 가치면 가치. 지금 이달 내내 얘기했던 스토리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여전, 2차 전지도 여전, 신재생도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소비재 섹터의 이쪽 얘기도 여전하고 쇼티지 나는 것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골판지도 쇼티지 여전하고요. 철근 쇼티지 여전하고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쪽 사이드에 수급이나 이런 게 금방 개선이 되겠습니까? 시장만 돌아서면 그쪽 사이드부터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회장이 한 번 더 왔는데 이럴 때 나는 현금 100% 들고 있어서 뭐 걱정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전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 좀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기회장으로서 사고 싶었던 비싼 종목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종이 골판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내일장 볼만한 업종으로 그럼 이 스텝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쪽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이런 장에는 그 바텀업이 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잘 안 빠져요. 오늘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그 내일 볼 장이 아니라 네. 이런 장에 강세를 유지하는 섹터. 오늘 골판지는 나름대로 뭐 크게 변동 없고 증권주도 별로 그 변동폭이 흔들림이 없었죠.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실적 대비해서 그다음 오른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더 빠질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요새 골판지대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네. 보시면은 뭐 대형 포장이니 태림 포장, 뭐 삼보판지, 뭐 수출 포장, 아세아지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런 주식도 있지? 뭐 타격 받은 모습이 보이나요? 뭐 그냥 평온하게 가잖아요. 그러네요. 평온하게.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오르지도 않았어요. 딴 데는 뭐 이슈 하나 터져가지고 뭐 한다더라 카더라 하면 그냥 상을 번쩍번쩍 달리고 그랬는데 네. 거기는 미래의 꿈을 왕창 땡겨온 거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건 무슨 뭐 언제 자율주행할지도 모르는데 애플카 하면 내일 당장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처럼 맞아요. 빡팡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실적 거기 나오려면 한창 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꿈이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돈 잘 벌고 쇼트지가 난 업종인데도 안 가요. 수급이 안 몰리고 인기가 없어서 네. 소외주라라는데 뭐 이런 게 또 흐름이 바뀌면 또 흐름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양지와 음지는 바뀌어요. 요새 DI 동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냥 박스에 눌려서 안 움직이다가 올라가니까 100%가 한순간에 올라가듯이 네. 결국 실적되는 기업은 믿고 가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대비 오늘 좀 덜 빠졌던 증권주 그리고 골판지, 종이 목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지막 코너 남겨두고 있네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오늘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벌써 2021년 1월이 다 가고 2월을 준비를 해야 될 다음 텐데. 주 월요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1월 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몇 개나 실천하고 있나 좀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1월 마지막 거래일이 또 이렇게 지수가 내려서 맞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신이 안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오늘 같은 날 종목 고민돼요. 아유, 엄청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성장을 갈 거냐 가치를 갈 거냐 그냥 면피를 할 거냐. 면피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적 좋은데 안 움직였던 종목들 주면은 면피가 됩니다. 아, 그렇죠. 비껴나갈 수 있는 건 살짝. 증권주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 이런 걸 갖고 올까 하다가 이것도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좀 뭐 한국경제TV 이런 거 하면 편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솔직하세요. 네.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성장주 중에서 이게 틀림없이 커지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팹리스 업체 중에서 네. 하나를 갖고 왔는데 동은아나텍입니다. 동은아나텍. 동은아나텍이라고 우리 주식불패방에서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사도 된다 얘기했는데 결국 원하는 가격이 안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못 집어넣은 종목인데 네. 왜냐면 불패방에 있는 종목은 여기 못 갖고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불패방에 없는 종목인데 가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불패방에 줄까 하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고 나중에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내용이 뭐냐면은 동원아나텍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의 DDI 구동 칩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팹리스인데 설계 회사지요. 그러면은 모듈 단이 있고 이거를 이제 구동하려면 구동 칩이 들어가는데 그 구동 칩을 설계해 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설계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이제 패키징으로 모듈을 받아다가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금 부담이 좀 있는 회사인데 운영 재고 자산의 부담이 좀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고생했어요.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좋아서 기술 개발 다 해놨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매출 터지기 전에 자꾸 펑크가 나요. 그래서 재무 추이를 보면은 이 회사가 이 2017년부터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매출이 안 늘어요. 그래서 500억, 400억, 500억 적자가 나고 막 이래요. 그러네요. 이게 뽑아 먹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매출을 못 일으켰어요. 그래서 급기야 지난 3월 달에 대주주가 아마 보유 주식 그러니까 모든 코스닥 상장 기업은요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이제 보통 금융권의 여신을 많이 받았는데 네. 3월달 급락장에 아마 반대 매매가 나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네. 확 퍼져버린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기술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술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네. 이제 이게 그 CIS 센서 이미지 삼성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네. 이미지 센서가 있어요. 이미지 센서는 CMOS 반도체인데 이걸 이제 설계하는 기술인데 이게 앞으로 삼성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고 요새 삼성이 D램 라인을 철수시켜서 이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할 만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소니가 지금 세계 시장의 57%를 점하고 있는데 네. 삼성이 그걸 2030년인가 잡겠다 네네. 공언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공언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이미지 센서 1위를 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두 개를 공언해서 지금 130조 투자하고 뭐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인데 이미지 센서를 만들면은 이제 그걸 구동하는 칩을 만드는 게 이 동원아나텍이 하는 그런 DDI를 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번에 갤럭시에도 탑재가 됐지만
요새 갤럭시가 카메라 기능이 정말 좋다래죠. 그렇죠. 막 줌 30배, 기능도 있고. 100배, 네. 쫙길 끝에 있는 사람들 땡겨서 아주 그 얼굴에 있는 티눈까지 잡아낼 만큼 네, 저기 거리에 누구 있나 확인도 한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또 TOF 좀 이따가 활용하는 TOF로 하면은 이제 3D 버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매출이 상당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소니만 하고 있어요. 소니만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VCSEL 드라이버 IC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용어는 뭐냐면 이게 어디에 이제 점점 넓혀지느냐 하면 전장이 요새 뜨잖아요. 자동차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하면은 카메라 센싱이 굉장히 역할이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레이다 이렇게 가는데 네. 거기에 쓰입니다. 아.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져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랑도 엮이고 막 하는군요. 네, 무궁무진하게 커집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얘기했지만 뭐 자율주행하면은 뭐 자율주행 이름만 달아도 팡팡 튀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동원하나 때도 그 혜택을 안 본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매출 나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게 없는데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추정치를 보면은 자 한번 추정치를 보여드릴게요. 20년에 700억 매출에 이제 겨우 적자 면했습니다. 이제 적자 면했대요. 올해 1,400억 매출에 250억 그 영업이익 나오고요. 내년에 1,700억에 358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게 이제 추정치인데 아직까지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최근 3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정해주면 그걸 이제 추적한다래거든요. 증권사에서 리포트 낼 때 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목표가 없음. 아. 이건 뭐냐면 증권사에서 커버는 했는데 추적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회성 리포트로 줄게요 하는 걸 NR이라랍니다. 네,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위원님?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증권사 애널들은 종목을 많이 다루죠. 네네. 많이 다루니까 모든 종목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를 줬다는 건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분기 실적을 보고 다음 분기 예측해서 또 보고서를 내고 이래야 목표가가 나옵니다. NR 이렇게 나오는 저 리포트는 일회성으로 내가 이거 한번 커버하는데 다음에 이 종목을 또 쓸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목표가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목표가가 나오면 그걸 평균해서 나오는 게 이 FM 가이드에 나오는 이 목표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추정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증권사가 나온 거 그냥 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도 굉장히 불확실해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일반 투자자보단 훨씬 뛰어난 분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그분들 연봉도 많이 받아요. 공부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쓴 거니까 이걸 베이스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정치대로 봐도 굉장히 점프를 한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근거는 앞으로 시장 뭐 이런 거 봤을 때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어려운 장에 이렇게 한번 기업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매력 있네 싶으면 조금 더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니까 네. 이제 필요한 거는 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서브해 놓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훈아나텍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해주시고 나니까 이제 채팅창에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네요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부는 대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노란통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리기 싫은데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신 내일 오후 1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막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내일 오후 1시까지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